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 금리, 그리고 듀레이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금융시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하게 주식만큼 자주 회자되진 않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경제나 실제 투자 결정에 왜 중요한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전 세계 채권 시장 규모가요.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크대요. 아, 네, 맞습니다. 추산하기로는 130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채권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부나 기업이 큰 돈을 빌릴 때 쓰는 차용증서 같은 거예요. 차용 증서요? 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신제품 개발할 때처럼요. 돈이 많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거죠. 아하. 주식이 그 회사의 어떤 소유권 일부라면 채권은 그냥 돈 빌려줬으니 나중에 원금이랑 이자 줘 하는 약속 증서인 셈이에요. 정해진 날짜에 이자 받고 만기되면 원금 돌려받고. 그렇죠. 발행 주체에 따라서 국채니 지방채니 회사채니 이렇게 불리고요. 그럼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금리는 뭔가요? 이것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리요? 물건 빌릴 때 돈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대여료 같은 거군요. 네, 돈을 빌리는 비용 또는 반대로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보상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하긴 돈을 빌려주면 당장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생기죠. 또 혹시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 그런 것도 있으니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금리가 채권 가격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금리랑 채권 가격은 보통 시소처럼 움직여요. 반대로요. 시소요? 반대로 움직인다? 네,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막 올라요. 그래서 새로 발행하는 채권이 이자를 연 5% 준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발행됐던 연 3%짜리 이자 주는 채권은 어떨까요? 좀 인기가 없겠는데요. 5%짜리가 있는데 굳이 3%짜리를. 바로 그거죠. 매력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아하. 반대로 시장 금리가 연 1%로 확 내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발행된 그 3%짜리 채권이 어떨까요? 와, 그건 완전 귀해지겠네요. 그렇죠. 노도나도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워런 버핏이 금리를 중력에 비유했군요. 모든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와, 그 시소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그럼 모든 채권이 금리 변동에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겠죠? 뭐랄까, 시소 길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듀레이션? 네,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 민감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소의 길이 비유가 딱 맞아요. 아, 그럼 듀레이션이 길면 시소 길이가 긴 거니까. 그렇죠.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주로 만기가 긴 장기채들이 듀레이션이 길죠. 그럼 위험도 크지만 잘만 하면 수익도 크게 낼 수 있겠네요. 금리가 유리하게 움직이면. 맞습니다. 반대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그러니까 주로 단기채들은 시소 길이가 짧은 것처럼 금리 변화에 좀 덜 민감하고 안정적이에요. 왜 만기가 길수록 더 민감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만기가 길다는 건 미래의 불확실한 금리 변화에 더 오랫동안 노출된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원금 돌려받는 시점도 훨씬 멀고요. 네, 그래서 금리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 10년인 채권은 금리가 1% 오르면 이론적으로 가격이 대략 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와, 10%나요.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 대가도 수십 년 뒤 금리를 예측해야 하는 장기채 투자는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채권, 금리, 듀레이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포트폴리오 짤 때 아주 중요합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아,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요? 네, 비슷해요. 예를 들어 좀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주식을 성이 높은 첨탑에 비유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은 그 성을 받쳐주는 튼튼한 벽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오, 첨탑과 벽돌, 비유가 좋은데요?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 투자자가 만든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떤 날씨, 그러니까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요. 맞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자산 배분, 특히 채권의 역할이거든요.
요즘은 또 채권 펀드나 ETF, 상장지수 펀드 통해서 개인들도 비교적 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중요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냥 은행 예금 금리 오르내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한국은행 지준금리 인상 또는 미국 연준금리 인하 이런 소식 들었을 때요. 네, 자주 듣죠. 이게 단순히 내 대출이자만 오르는구나. 이게 아니라 채권 시장을 통해서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경제를 볼 수 있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보통 경제가 좀 불안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니까 보통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라서 주식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아, 위험 분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채권은 일종의 빈 문서, 빌려준 돈에 대한 약속이고요. 네, 금리는 그 돈의 가치 또는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 딱이죠. 그리고 듀레이션은 그 시소의 길이, 즉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막 화려하고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정말 경제를 움직이는 조용하면서도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조용한 거인 같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주로 현재 금리 수준이나 과거의 견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었잖아요. 네, 그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듀레이션이 현재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준다면 말씀하신 그 미래 금리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 또는 예상은 지금 이 순간 채권 투자 결정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을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